이 XX들아. 은행 36년 다녀서 뭐 하냐고. 퇴직금 받아서 뭐 하냐고. 죄송합니다. 흥분했네요. 저는 박준영입니다. 62살 은행 PB센터 부장 출신이에요. 동창회 갔더니 친구들이 그러더군요. 너는 좋겠다. 퇴직금 많이 받아서. 근데 그 돈 어떻게 굴리냐고 물어요. 부동산? 적금? 편의점? 아닙니다. 저는 배당주 하나만 팠어요. 퇴직금 4억 8천만 원 전부를요. 주변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주식은 위험하다고, 노후 자금을 왜 주식에 넣냐고. 아내도 불안해했죠. 근데 지금요? 월 230만 원이 그냥 들어와요. 일 안 하고요. 국민연금 110만 원 합치면 340만 원입니다. 이게 5년차 얘기예요. 어떻게 했냐고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로 62살이 되었고 지난달 36년을 근속한 은행을 떠났어요. 제 마지막 직함은 PB센터 부장이었습니다. 36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막상 퇴직 날짜가 다가오니 묘한 감정이 들더군요. 은행원이라는 직업은 참 안정적이었어요.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왔고 명절 상여금도 나왔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생활비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죠. 큰아들은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둘째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두 아이 모두 대학을 무사히 졸업시켰고 큰아들은 작년에 결혼까지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이라는 역할은 그럭저럭 해냈다고 생각해요. 퇴직을 앞두고 가장 고민스러웠던 건 역시 돈 문제였습니다. 국민연금은 36년을 꼬박 납부했으니 월 105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했어요. 나쁘지 않은 금액이지만 솔직히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저 둘이서 생활하려면 최소한 월 200만 원은 필요했거든요. 병원비, 경조사비, 자동차 유지비까지 생각하면 더 여유가 있어야 했죠. 다행히 퇴직금은 꽤 많이 나왔어요. 기본 퇴직금 2억 원에 특별 퇴직금 2억 8천만 원까지 합쳐서 총 4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36년을 한 회사에 충성한 대가라고 생각하니 뿌듯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지 그게 제일 큰 숙제였죠. 주변 동료들은 대부분 부동산에 투자하더군요. 상가를 사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월세를 받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저는 부동산이 내키지 않았어요. 공실 위험도 있고 세입자와의 마찰도 걱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목돈이 묶여버리면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언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부동산은 팔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주식이었습니다. 36년간 PB센터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해 왔어요. 그 과정에서 배당주라는 게 얼마나 안정적인 수입원인지 똑똑히 봤죠. 특히 우량 대기업 배당주는 경기가 나쁠 때도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했어요. 물론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배당금만큼은 거의 예측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퇴직 한 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ETF나 펀드도 고려해 봤지만 결국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수료도 아낄 수 있고 제가 직접 종목을 선택하고 관리하는 게 더 안심이 됐거든요. 36년 동안 쌓은 금융 지식을 활용할 때가 온 거죠. 아내는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주식은 위험하다고 차라리 은행 예금에 넣어두는 게 낫지 않냐고 말했죠. 하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지금 은행 금리는 연 3% 남짓인데 우량 배당주는 연 4에서 5%까지 배당을 준다고요. 게다가 배당금을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더니 아내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식 날 후배들이 준비해준 작은 파티가 있었어요. 케이크를 자르고 기념 플래카드 앞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다들 축하한다며 박수를 쳐줬지만 솔직히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제부터는 월급이라는 게 없어요. 오로지 제가 준비한 자산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거죠.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서 천천히 살아가자고 말했죠. 그 말이 참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은행원 박준영이 아니라 배당주 투자자 박준영으로 말이죠. 4억 8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제대로 굴려서 아내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퇴직 후 일주일 동안은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경제신문을 펼쳐놓고 각 기업의 배당 이력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36년간 은행에서 일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총동원했죠. 고객들에게 자산 배분을 조언해 주던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번에는 제 돈, 제 노후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우선 명확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4억 8천만 원을 투자해서 매달 최소 20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겠다는 거였어요. 국민연금 105만 원과 합치면 월 300만 원 정도가 되니 생활비 200만 원을 쓰고도 100만 원 정도는 재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눈덩이처럼 불려나가면 몇 년 후에는 훨씬 더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죠. 배당 수익률은 연 4.8%를 목표로 잡았어요. 너무 높은 배당 수익률을 추구하면 위험한 기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고 너무 낮으면 목표 금액을 만들 수 없었거든요. 4.8%면 4억 8천만 원 기준으로 연간 2,304만 원, 월 평균 192만 원 정도가 나오는 셈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딱 월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종목 선정에는 특히 신중을 기했어요. 제가 세운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최소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지급한 기업. 둘째, 배당 성향이 30% 이상인 기업. 셋째, 업종 대표 기업이나 독과점 구조를 가진 기업. 넷째, 부채 비율이 과도하지 않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진 기업.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만 골랐습니다. 결국 10개 종목을 선정했어요. SK텔레콤, KT, 삼성화재, 현대차, 하나금융지주, 포스코홀딩스, 한국전력, S오일, KTNG, LG유플러스였습니다. 통신주 3개, 금융주 2개, 제조업 2개, 에너지주 1개, 담배주 1개로 분산했죠. 각 종목당 4,800만 원씩 균등하게 배분했습니다. 한 종목에 너무 많이 투자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통신주 비중을 높인 이유가 있었어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사실상 과점 체제잖아요. 통신요금은 경기와 상관없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고 배당도 안정적이에요. 실제로 SK텔레콤은 15년 넘게 배당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주가가 오르내리는 건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주가 차익이 아니라 배당금이 목적이었으니까요. 금융주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와 삼성화재는 제가 은행에서 일하면서 직접 지켜본 기업들이에요. 특히 하나금융지주는 배당 성향이 50%가 넘을 정도로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었죠. 삼성화재도 보험업 특성상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꾸준한 배당을 해왔고요.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게 세금 문제였어요. 배당 소득세는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15.4%만 내면 되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료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어요. ISA 계좌는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배당 소득에 대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상은 9.9%만 분리과세해요. 게다가 5년 유지하면 추가 혜택도 있죠. 저는 중개형 ISA를 선택했습니다. 신탁형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제가 직접 종목을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연금저축계좌도 함께 활용했어요. 연간 1,8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었습니다. 물론 55세 이후부터 인출해야 하고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유리했어요. 저는 4억 8천만 원 중에서 2억 원은 ISA 계좌에, 7천만 원은 연금저축계좌에, 나머지 2억 1천만 원은 일반 계좌에 배분했습니다. 계좌를 세팅하고 나니 본격적으로 매수할 준비가 됐어요. 한 번에 몰아서 사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한 달에 걸쳐 분할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종목당 1,200만 원씩 사는 거죠. 주가가 오르면 조금 손해지만 떨어지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었어요. 아내는 제가 컴퓨터 앞에서 차트를 보고 있으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주식 도박에 빠지는 건 아닌지 불안해했던 거죠. 저는 아내를 안심시켜 줬어요. 저는 단타를 치거나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배당금 받으려고 사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 적금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다만 이자가 좀 더 높을 뿐이라고요. 한 달 동안 차근차근 매수를 마쳤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완성되는 순간 묘한 뿌듯함이 들었어요. 36년 동안 쌓은 금융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든 제 노후 설계도였으니까요. 이제 이 포트폴리오가 매달 배당금을 가져다 줄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거죠. 마치 작은 월급쟁이를 10명 고용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3월 말 제 증권 계좌에 첫 배당금이 입금됐습니다. SK텔레콤에서 나온 돈이었죠. 금액은 13만 원 정도였는데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36년간 월급을 받아왔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당신 봐, 내가 말했잖아. 주식이 은행 적금보다 낫다고. 아내도 신기해하며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일 안 하고도 돈이 들어오네 하면서 미소를 지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어요. 동네 한정식집에서 1인당 2만 5천 원짜리 코스 요리를 시켰습니다. 첫 배당금을 기념하는 자리였죠. 4월에는 KT와 현대차에서 배당금이 들어왔어요. KT에서 11만 원, 현대차에서 16만 원, 합쳐서 27만 원이었습니다. 3월 배당금까지 합치면 벌써 40만 원이 넘었어요. 이 속도라면 제가 계획한 월 평균 190만 원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5월은 배당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달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12월 결산이라 3월과 5월에 배당금을 몰아서 지급하거든요. 제 포트폴리오에서도 하나금융지주, 삼성화재, 포스코홀딩스, S51 네 종목이 동시에 배당을 줬습니다. 하나금융지주 20만 원, 삼성화재 18만 원, 포스코홀딩스 14만 원, S51 16만 원, 총 68만 원이 한꺼번에 들어왔죠. 증권 계좌를 확인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마치 월급날을 기다리던 그 설렘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다만 월급과 다른 점은 이건 제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온다는 거였죠. 물론 퇴직금이라는 종잣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신기하고 뿌듯했어요. 6월에는 KTNG에서 배당금이 나왔습니다. KTNG는 담배 회사라 배당 수익률이 특히 높았어요. 4,800만 원어치를 샀는데 24만 원이 들어왔죠. 연 배당 수익률로 환산하면 거의 5%였습니다. 은행 적금 금리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치였어요. 상반기가 끝날 무렵 제가 받은 배당금을 정리해 봤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넉 달 동안 총 172만 원이 입금됐어요. 연간으로 환산하면 대략 2,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목표로 했던 월 평균 190만 원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었죠. 계획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국민연금도 5월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신청하고 2달 정도 걸렸는데 첫 입금액은 105만 7천 원이었습니다. 36년간 성실하게 납부한 대가였죠. 배당금 월 평균 190만 원에 국민연금 105만 원을 더하니 월 300만 원 가까이 됐어요. 생활비로 200만 원을 쓰고 나면 100만 원 정도가 남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남는 돈을 그냥 놀리지 않았어요. 매달 100만 원씩 모아서 다시 배당주를 매수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계획한 눈덩이 전략이었죠. 배당금으로 받은 돈을 다시 투자하면 그 돈이 또 배당금을 낳고 그렇게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복리의 마법이라고 할 수 있죠. 7월에는 LG U+에서 배당금이 나왔고 8월에는 한국전력에서 소액이지만 배당이 들어왔습니다. 매달 통장에 돈이 꽂히는 걸 보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방식이면 정말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아내도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놓은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주식이 위험하다고 걱정했는데 실제로 매달 배당금이 들어오는 걸 보니 생각이 바뀐 거죠.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 덕분에 우리 노후가 편안해질 것 같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6년간 은행원으로 살면서 이런 칭찬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9월에는 추석이 있었어요. 큰아들 내외와 둘째 아들이 모두 집에 왔습니다. 명절 차례상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용돈도 넉넉하게 줬어요. 큰아들한테 50만 원, 둘째한테 30만 원, 며느리한테도 20만 원을 따로 챙겨줬습니다. 배당금 덕분에 마음이 넉넉해진 거죠. 큰아들이 제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요즘 뭐 하시며 지내세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배당주 투자하면서 지낸다고 매달 배당금 나오는 재미가 쏠쏠하다고요. 큰아들도 관심을 보이더군요. 자기도 여유 자금이 생기면 배당주 투자를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투자 조언을 해주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10월에 들어서면서 올해 배당금 총액을 계산해 봤어요. 10월까지 총 1,600만 원 정도 받았고 11월과 12월에 추가로 400만 원 정도 더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럼 연간 2천만 원, 월 평균 167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목표치인 190만 원보다는 조금 부족했지만 첫 해치고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제가 그동안 재투자한 돈이었습니다. 상반기에 100만 원씩 6달, 하반기에 100만 원씩 넉 달, 총 1,000만 원을 추가로 배당주에 투자했어요. 이 돈이 내년부터는 배당금을 낳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내년 배당금은 올해보다 더 많아질 거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퇴직 후 첫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거죠. 국민연금 105만 원의 배당금 월 평균 167만 원, 합치면 월 27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긴 겁니다. 생활비로 200만 원을 쓰고도 70만 원이 남았어요. 그 돈을 다시 모아서 내년에 또 투자하면 되는 거죠. 눈덩이는 이제 막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2년차가 시작됐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재투자한 1,000만 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배당금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월 평균 167만 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계산상 월 평균 1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재투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3월 첫 배당금이 들어왔을 때 작년보다 금액이 늘어난 걸 확인했습니다. SK텔레콤에서 15만 원이 들어왔어요. 작년보다 2만 원이 많았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바로 복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투자한 돈이 벌어다 준 첫 수익이었거든요. 5월에는 작년처럼 배당금이 몰려서 들어왔어요. 하나금융지주, 삼성화재, 포스코홀딩스, S-오일 4종목에서 총 75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작년 5월에 68만 원 받았던 것보다 7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이 차이가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하니 기대가 됐습니다. 국민연금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 올랐어요. 105만 원에서
107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됐죠.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가웠습니다. 배당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면 월 300만 원에 가까워졌어요. 생활비 200만 원을 쓰고도 100만 원이 남는 구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올해도 남는 돈을 꼬박꼬박 재투자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 모아서 분기마다 300만 원씩 배당주를 매수했습니다. 주로 보유 종목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었죠. 새로운 종목을 추가하는 것보다 이미 검증된 종목을 더 사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여름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어요. 하나금융지주가 배당을 증액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주당 배당금이 작년보다 10% 늘어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한다는 의미였죠. 저처럼 배당금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었어요. KTNG도 비슷한 발표를 했습니다. 배당 성향을 70%까지 올린다는 거였어요. 담배 사업의 특성상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니 주주들한테 더 많이 돌려준다는 취지였죠. 제가 보유한 KTNG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도 덩달아 늘어날 전망이었습니다. 9월쯤 되니 올해 받을 배당금 총액이 대충 계산이 됐어요. 2,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았습니다. 작년 2천만 원보다 200만 원이 늘어난 거죠.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183만 원이었어요. 제가 목표로 했던 월 190만 원에 거의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국민연금 107만 원과 합치면 월 290만 원이었어요. 생활비 200만 원을 쓰고도 9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을 계속 모아서 재투자하면 3년 차에는 배당금이 월 200만 원을 넘어설 것 같았어요. 그럼 국민연금과 합쳐서 월 310만 원이 되는 거죠. 아내와 저는 이제 완전히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병원비 걱정도 없었고 외식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할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작년에 손주를 낳았는데 손주 육아용품 사주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겨울에 둘째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5년 동안 준비했는데 드디어 붙은 거죠. 아내와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합격 축하 겸 둘째한테 200만 원을 용돈으로 줬어요. 배당금이 꾸준히 들어오니 이런 목돈을 줄 때도 부담이 없었죠. 2년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엑셀로 자산 추이를 정리해 봤어요. 퇴직할 때 4억 8천만 원이었던 투자 원금이 2년 동안 재투자한 돈까지 합쳐서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확히는 5억 1천만 원이었죠. 2천만 원은 배당금으로 받아서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1천만 원씩 2년 동안 재투자한 결과였어요. 배당 수익률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어요. 기업들이 배당을 증액하는 추세였고 제가 보유한 종목들도 대부분 배당금을 늘려줬거든요. 처음 투자할 때는 평균 배당 수익률이 4.8%였는데 지금은 5.1%까지 올라갔습니다. 같은 원금으로도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연말에 아내와 함께 온천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틀 동안 충남 아산 온천에서 푹 쉬었습니다. 숙소는 1박에 15만 원짜리를 잡았고 식사비까지 합쳐서 총 50만 원 정도 썼어요. 퇴직하고 처음 떠난 부부 여행이었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온천탕에 앉아서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이 배당주 투자한 게 정말 잘한 일인 것 같다고. 덕분에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다고요. 저도 아내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라고 앞으로 3년, 5년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여유로워질 거라고요. 그날 밤 숙소에서 3년차 계획을 세웠어요. 내년에도 배당금의 절반은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절반은 재투자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5년 후쯤에는 배당금만으로 월 25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월 350만 원이 넘는 거죠. 그 정도면 해외여행도 1년에 한 번씩 다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년 차에 접어들면서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눈덩이가 커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2년 동안 꾸준히 재투자한 덕분에 투자 원금은 5억 1천만 원까지 늘어났고 배당금도 그만큼 증가했습니다. 3월에 받은 첫 배당금부터 달랐어요. SK텔레콤에서 17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첫 해에 13만 원, 2년 차에 15만 원, 그리고 올해 17만 원. 매년 꾸준히 늘고 있었습니다. 5월에는 배당금이 폭발했어요. 하나금융지주, 삼성화재, 포스코홀딩스, S-오일 4종목에서 총 83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작년 5월에 75만 원 받았던 것보다 8만 원이나 늘어난 거예요. 단순히 재투자 효과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배당을 증액한 영향도 컸죠. 특히 하나금융지주가 인상적이었어요. 주당 배당금을 작년보다 15%나 올려줬거든요. 은행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주환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저는 하나금융지주 주식을 4,800만 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 증액으로 24만 원을 받았어요. 작년보다 3만 원이 늘어난 금액이었습니다. 삼성화재도 비슷했어요. 보험업계 전반이 호황이었고 자산운용 수익도 좋았다고 했습니다. 배당금이 작년보다 12% 증가했죠. 제가 받은 금액은 20만 원이었어요. 작년에 18만 원 받았던 것보다 2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니 올해는 배당금 총액이 2,500만 원을 넘어설 것 같았어요.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208만 원 정도였죠. 드디어 제가 처음 목표로 했던 월 200만 원을 돌파한 겁니다. 국민연금 107만 원과 합치면 월 315만 원이었어요. 생활비는 여전히 월 200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물가가 조금 올랐지만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매달 115만 원 정도가 남는 거죠. 이 돈을 모아서 분기마다 350만 원씩 재투자했어요. 여름에 큰아들 내외가 이사를 한다고 해서 도와줬습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데 보증금이 3천만 원 올랐다더군요.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젊은 부부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아들한테 2천만 원을 보태줬습니다. 배당금이 꾸준히 들어오니 이런 목돈을 줄 때도 큰 부담이 없었죠. 아내가 걱정했어요. 2천만 원이나 주면 우리 생활은 괜찮겠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 배당금이 매달 들어오잖아. 2천만 원 빼도 여전히 5억 원 가까이 투자하고 있으니 괜찮아. 아내도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을에 둘째 아들이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1년 만에 결혼을 한다니 기쁘기도 하고 뿌듯했어요. 결혼 준비금으로 3천만 원을 줬습니다. 큰아들한테 줬던 것보다 많았지만 둘째는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큰 돈을 2번이나 쓰고 나니 투자 원금이 줄어들었어요. 5억 원 가까이 있던 게 4억 5천만 원으로 떨어졌죠. 하지만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배당금은 계속 들어올 거고 남는 돈을 다시 재투자하면 금방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하반기 동안 배당금이 꾸준히 들어왔고 남는 돈을 모아서 1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연말쯤 되니 투자 원금이 다시 4억 6천만 원까지 회복됐어요. 아들들 결혼 자금 5천만 원을 빼고도 퇴직 당시보다 1천만 원이 늘어난 셈이었습니다. 올해 받은 배당금 총액을 계산해 보니 2,500만 원이 조금 넘었어요. 월 평균 208만 원이었죠.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월 315만 원이고 생활비 200만 원을 빼면 115만 원이 남았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1,380만 원을 저축한 셈이었어요. 연말에 아들 둘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예쁜 신부를 데리고 왔는데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결혼식장에서 하객들한테 인사를 받으면서 뿌듯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좋은 직장을 가지고 결혼까지 시켰으니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다한 것 같았어요. 피로연 자리에서 친척 어른 한 분이 물어보셨어요. 준영이 너 요즘 뭐 하며 지내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배당주 투자하면서 편하게 산다고요.
어른이 신기해하시며 배당주가 뭐냐고 물으셨죠. 저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주식을 사두면 회사가 1년에 몇 번씩 배당금을 준다고 그걸 받아서 생활한다고요. 어른이 감탄하시더군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것도 아냐고 너는 역시 은행에서 오래 일해서 돈 버는 방법을 잘 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둘째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고 앞으로는 정말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지자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즐길 차례라고 배당금 덕분에 경제적 여유도 있으니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자고 말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3년 전 퇴직할 때만 해도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배당주 투자라는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꿔놓은 거죠.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이 저한테는 새로운 월급이었고 그 덕분에 아들들 결혼 자금도 주고 여유로운 생활도 할 수 있었어요. 잠들기 전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내 선택을 믿어줘서 고맙다고 말했죠. 4년차가 시작됐어요. 이제는 배당금 입금일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습니다. 3월 말, 5월 초, 6월 말, 9월 말, 12월 초. 이 시기만 되면 자동으로 증권 계좌를 확인하게 됐죠. 마치 월급날을 기다리던 습관처럼요. 하지만 월급과 다른 점은 이 돈을 받기 위해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3월 말에 받은 배당금은 SK텔레콤과 KT에서 총 30만 원이었어요. 작년보다 3만 원 정도 늘어난 금액이었습니다. 5월에는 사계절 중 가장 큰 배당금이 들어왔죠. 하나금융지주, 삼성화재, 포스코홀딩스, S-오일에서 총 90만 원이 입금됐어요. 올해는 특별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특별 배당을 발표한 거예요. 실적이 좋아서 일회성으로 추가 배당을 준다는 내용이었죠. 보통 배당금 외에 6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횡재였어요. 투자 원금은 4억 6천만 원에서 다시 조금씩 늘고 있었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재투자한 덕분이었죠. 매달 100만 원씩 모아서 분기마다 300만 원씩 배당주를 매수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기계적으로 움직였어요. 배당금 들어오면 생활비 쓰고 남는 돈 모으고 3개월마다 주식 사고. 이 패턴이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여름에 아내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3박 4일 일정으로 렌터카를 빌려서 섬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숙소는 하루에 12만 원짜리 호텔을 잡았고 렌터카 비용이 4일에 15만 원, 식비와 입장료 등 잡비로 50만 원 정도 썼어요. 총 비용이 100만 원 조금 넘게 들었는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바다를 보면서 아내가 말했어요. 이렇게 여행 다니는 게 꿈이었다고. 퇴직하면 돈 걱정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할 줄 알았는데 덕분에 행복하다고요.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36년간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아내한테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보내줬거든요. 이제라도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가을에 손주가 또 태어났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둘째를 낳은 거예요. 병원에 가서 손주를 보는데 정말 예뻤어요. 출산 선물로 100만 원을 줬고 산후조리원 비용 일부도 보태줬습니다. 200만 원 정도 더 줬죠. 배당금이 없었다면 이렇게 선뜻 줄 수 없었을 거예요. 올해 받은 배당금을 계산해 보니 2,7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았어요. 월 평균 225만 원이었죠.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109만 원으로 올랐고요. 합치면 월 334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 200만 원을 빼면 134만 원이 남았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계속 재투자만 할 게 아니라 조금은 우리를 위해 쓰자고 했어요. 그래서 매달 50만 원은 여행 적금으로 모으고 나머지 80만 원은 재투자하기로 했죠.
1년이면 600만 원이 모이니 해외여행을 한번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연말에 친구들과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은행 동기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다들 퇴직 후 생활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친구는 편의점 창업을 했다가 실패해서 힘들다고 했고, 어떤 친구는 경비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택시 운전을 한다고 하더군요. 제 차례가 됐을 때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배당주 투자로 생활하고 있다고요. 친구들이 신기해하며 물어봤습니다. 배당금만으로 생활이 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민연금이랑 합치면 월 300만 원 넘게 나온다고,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다고 말했죠.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는 역시 PB센터에서 일해서 그런 걸 알지. 우리는 영업점에서만 일해서 그런 생각을 못했다고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퇴직금이 좀 많이 나와서 가능했던 거라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운만은 아니었다고요. 36년 동안 쌓은 금융 지식과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요. 배당금이 처음부터 많이 나온 건 아니었어요. 3년 넘게 조금씩 재투자하면서 눈덩이를 굴린 결과였죠. 연말 결산을 해봤어요. 올해 배당금으로 2,700만 원을 받았고, 그 중에서 1,000만 원을 재투자했습니다. 나머지 1,700만 원은 생활비와 여행 적금, 손주 선물 등으로 썼죠. 투자 원금은 4억 7천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퇴직 당시 4억 8천만 원에서 아들들 결혼 자금 5천만 원을 빼고도 4년 동안 재투자를 통해 거의 원금을 회복한 셈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배당금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첫 해 월 평균 167만 원, 2년차 183만 원, 3년차 208만 원, 그리고 올해 225만 원. 매년 20만 원 정도씩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5년 차에는 월 평균 250만 원을 돌파할 것 같았어요. 새해 첫날 아내와 저는 거실에 앉아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여행 적금을 더 늘려서 해외여행을 2번 가자고 했어요. 한 번은 동남아시아, 한 번은 일본으로요. 배당금이 충분히 늘어났으니 이제는 우리 인생을 즐길 때라고 생각했죠. 아내도 환하게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5년차가 시작됐습니다. 어느덧 퇴직한 지 5년이 흘렀어요. 67세가 된 저는 이제 완전히 배당주 투자자의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한 잔 내려서 마시고 경제신문을 읽으면서 보유 종목들의 소식을 확인해요. 출근할 필요도 없고 상사 눈치 볼 일도 없죠.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노후 생활이었습니다. 3월 말 올해 첫 배당금이 들어왔어요. SK텔레콤과 KT에서 총 35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작년보다 5만 원이 늘어난 금액이었죠. 5년 전 첫 해에 20만 원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15만 원이나 증가한 셈이었어요. 이게 바로 복리의 힘이었습니다. 5월에는 대형 배당금이 들어왔어요. 하나금융지주, 삼성화재, 포스코홀딩스, S-오일 4종목에서 총 105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다니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국민연금 110만 원과 합치면 5월 한 달 수입이 215만 원이었죠. 투자 원금은 5억 원을 넘어섰어요. 정확히는 5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퇴직 당시 4억 8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아들들 결혼 자금 5천만 원을 빼고도 5년 동안 재투자를 통해 5억 원을 회복하고 초과한 거예요. 스스로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계속 개선되고 있었어요.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면서 배당을 계속 늘려줬거든요. 처음 투자할 때 평균 배당 수익률이 4.8%였는데 지금은 5.4%까지 올라갔습니다. 5억 1천만 원에 5.4%를 곱하면 연간 2,750만 원, 월 평균 229만 원이 나왔어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 배당금을 계산해 보니 1,4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비슷하게 받으면 연간 2,800만 원을 넘길 것 같았어요.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233만 원이었죠. 제가 처음 목표로 했던 월 190만 원을 훨씬 초과 달성한 셈이었습니다. 국민연금도 올해 110만 원으로 올랐어요. 배당금과 합치면 월 343만 원이 되는 거죠. 생활비로 200만 원을 쓰고 나면 143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 중에서 60만 원은 해외여행 적금으로 모으고 80만 원은 재투자하기로 했어요. 여름에 아내와 태국 푸켓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5박 6일 일정으로 리조트에 묵으면서 정말 여유롭게 쉬었어요. 비용은 항공권과 숙박비, 식비까지 합쳐서 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모은 여행 적금을 쓴 거죠.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고 아내도 너무 좋아했어요. 푸켓 해변에 앉아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런 여행을 할 수 있을 줄 몰랐다고. 퇴직하면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살아야 하는 줄 알았다고요. 저는 아내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여행 다니자고. 이제 우리한테는 시간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요. 가을에 친구 한 명이 찾아왔어요. 작년 동창회에서 만났던 친구였는데 배당주 투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최근에 퇴직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친구한테 제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선 목표를 명확히 하라고 조언했어요. 매달 얼마의 수입이 필요한지 계산하고 그에 맞춰서 배당 수익률을 역산하는 거죠. 그리고 안정적인 우량 배당주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배당 이력이 오래된 기업, 업종 대표 기업, 독과점 구조를 가진 기업을 찾으라고요. 친구가 물었어요.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주가는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는 배당금이 목적이지 주가 차익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주가가 오르내리는 건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건 기업이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느냐는 거라고 설명했죠.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후회하는 건 없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후회는 없다고. 다만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요. 30대나 40대 때부터 배당주를 조금씩 모았더라면 지금쯤 훨씬 더 큰 자산을 만들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올 무렵 올해 받은 배당금을 정리해 봤어요. 총 2,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월 평균 233만 원이었죠. 국민연금 110만 원과 합치면 월 343만 원이고 생활비 200만 원을 빼면 143만 원이 남았어요. 이 중에서 해외여행 적금으로 720만 원을 모았고 나머지 1,000만 원 정도는 재투자했습니다. 투자 원금은 5억 2천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5년 전과 비교하면 1,400만 원이 증가한 셈이었습니다. 아들들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빼고도 이렇게 자산이 늘어난 건 배당금을 꾸준히 재투자한 덕분이었죠. 더 놀라운 건 배당금 증가 속도였어요. 첫 해 월 평균 167만 원에서 시작해서 5년 차에 233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5년 동안 66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이 추세라면 10년 차쯤에는 월 평균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국민연금과 합쳐서 월 400만 원이 넘는 거죠. 새해 전날 밤 아내와 함께 거실에 앉아서 5년을 돌아봤어요. 퇴직할 때만 해도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배당주 투자 덕분에 경제적으로 안정됐고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선물도 사주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은행에서 36년 동안 일한 게 헛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때 쌓은 지식 덕분에 지금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요. 저도 아내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처음에 주식 투자를 걱정하면서도 믿어줘서 고맙다고,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죠.
그날 밤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 저는 67세입니다. 퇴직한 지 5년이 흘렀고 배당주 투자자로 살아온 지도 5년째예요.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결혼, 손주들의 탄생, 해외여행,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 자유를 얻은 것. 이 모든 게 배당주 투자 덕분이었어요. 요즘 제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고 커피를 내려 마시면서 경제신문을 읽어요. 보유 종목들의 뉴스를 확인하고 배당 소식이 있는지 체크하죠. 그리고 오전에는 동네 공원을 1시간 정도 산책합니다.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니까요. 점심은 아내와 함께 집에서 먹거나 가끔 외식을 해요. 일주일에 2~3번은 식당에 가는데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배당금이 꾸준히 들어오니까요.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 친구들과 만나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요. 저녁에는 큰아들 가족이나 둘째 아들 내외가 종종 놀러와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오는 거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장난감도 사줍니다. 배당금이 없었다면 이렇게 선뜻 줄 수 없었을 거예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 가족 관계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은 증권사 앱을 열어서 배당금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주가를 확인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배당금은 꾸준히 들어오니까요. 정말 중요한 건 기업이 망하지 않고 배당을 계속 지급하는 거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내년에는 유럽 여행을 가기로 한 거죠.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2주 정도 여행하려고 합니다. 비용이 500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 충분히 모을 수 있어요. 올해 여행 적금으로 800만 원을 모으기로 했거든요. 아내는 처음에 유럽 여행은 너무 비싸지 않냐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제가 계산해서 보여줬습니다. 우리 배당금이 월 230만 원 넘게 나오고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340만 원이라고요. 생활비 200만 원 쓰고도 140만 원이 남으니 여행 적금 6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모을 수 있다고 설명했죠. 아내도 이제는 완전히 안심한 것 같아요. 처음 배당주 투자를 시작할 때는 불안해했는데 5년 동안 꾸준히 배당금이 들어오는 걸 보니 믿음이 생긴 거죠. 이제는 오히려 아내가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신이 나 있어요. 지난주에는 동창회가 또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근황을 나눴는데 다들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더군요. 배당주 투자로 어떻게 생활하는지,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는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제 투자 원금은 현재 5억 2천만 원이고 연간 배당금은 2,8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월 평균 230만 원 정도죠. 국민연금 110만 원과 합치면 월 340만 원이고 생활비로 200만 원 쓰고 나머지는 여행 적금과 재투자로 돌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이 감탄했어요. 한 친구는 자기도 퇴직금을 아직 손대지 않고 있는데 배당주 투자를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한테 조언해 줬어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안정적인 종목 위주로 분산 투자하라고요. 그리고 배당금을 재투자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말했죠. 또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무섭지 않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다고, 주가가 10%만 떨어져도 잠을 못 잤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배당금은 계속 들어오니까요. 사실 지난 5년 동안 주가가 크게 오를 때도 있었고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특히 코로나 때는 주가가 30% 가까이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불안했죠. 하지만 배당금은 계속 들어왔어요.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싼 값에 더 사서 지금은 그게 큰 자산이 됐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주가는 시장의 감정이지만 배당금은 기업의 실적이라는 거죠. 좋은 기업은 경기가 나빠도 배당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SK텔레콤이나 KT 같은 통신주는 10년 넘게 배당을 한 번도 안 빠뜨렸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도 배당주 투자를 권하고 싶어요. 물론 젊을 때는 목돈이 없으니 큰 배당금을 받기는 어렵죠. 하지만 매달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배당주를 사면 20, 30년 후에는 엄청난 자산이 될 거예요. 복리의 힘은 정말 대단하니까요. 제가 만약 30대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월급의 30%를 배당주에 투자하는 거죠. 월급이 3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배당주에 넣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하면 엄청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젊을 때는 당장 써야 할 돈도 많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필요하니까요. 며칠 전에 둘째 며느리가 제게 조언을 구했어요. 결혼 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투자하면 좋겠냐고요. 저는 며느리한테 배당주를 추천했습니다. 아직 젊으니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배당주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선택이라고 말했죠. 며느리가 관심을 보이더군요.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통신주 같은 안정적인 배당주를 2, 300만 원어치 사두면 1년에 10만 원 정도 배당금이 나온다고요. 적은 돈 같지만 그 배당금을 다시 투자하면 20년 후에는 큰 돈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고맙다며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했어요. 제 경험이 젊은 세대한테도 도움이 된다니 뿌듯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지금 제 삶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고 여행도 다니고 가족들한테 선물도 사줄 수 있어요. 건강도 아직 괜찮고 아내와도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36년간 은행원으로 살면서 이런 노후를 꿈꿨는데 배당주 투자 덕분에 현실이 됐어요. 물론 후회도 있습니다.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40대나 50대 초반부터 배당주를 조금씩 모았더라면 지금쯤 훨씬 더 큰 자산을 만들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당주 투자는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니에요. 주식으로 단타 쳐서 돈 버는 것처럼 짜릿한 재미도 없죠. 하지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입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월급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당주 투자의 장점입니다. 제가 배당주 투자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마음의 평화예요. 매달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신적으로 정말 편안해요. 예전에는 월급 날만 기다렸는데 지금은 배당금이 제 새로운 월급이 됐죠. 일하지 않아도 되는 월급,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거였어요. 내년이면 68세가 됩니다. 아직 건강하고 배당금도 계속 늘고 있어요. 투자 원금이 5억 2천만 원이니 앞으로도 매년 3천만 원 가까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돈으로 아내와 함께 유럽도 다녀오고 손주들한테 선물도 사주고 여유롭게 살 겁니다. 가끔 생각해요. 퇴직할 때 배당주 투자를 선택한 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요.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지금처럼 유동성이 좋지 않았을 거고 은행 예금에 넣어뒀다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갔을 거예요. 배당주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줬고 덕분에 제 노후는 행복합니다. 오늘도 증권 계좌를 열어서 확인해 봤어요. 이번 달에도 배당금이 정확히 입금돼 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참 든든해요. 마치 오랜 친구가 꼬박꼬박 용돈을 주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이 돈이 제 삶을 지탱해주고 있어요. 저녁에 아내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못해서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저는 아내한테 말했어요.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배당주 투자를 알게 돼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운만은 아니었다고. 당신이 36년간 성실하게 일했고 금융 지식도 쌓았으니 가능했던 거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재투자하면서 눈덩이를 굴린 덕분이라고 했죠. 저는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언제나 저를 믿어줘서 고맙다고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또 저물어가는 거죠. 하지만 제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매달 배당금은 들어올 거예요. 그 돈으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노후예요. 배당주 장인 박준영의 삶,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